네, 이쪽은 로데오에서 지금 벗어나서 이면도로 쪽으로 지금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으로 가다 보면은 당구 클럽이 이제 보이는데 2층에 당구장을 하기에 임차가 사실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요쪽에는 지금 2층에 지금 되어 있는 모습 보고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돌배기 집도 있고요. 각지에는 지금 안경창고 싸구니 지금 있고, 그리고 이쪽 이면도로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KFC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가다 보면은 도로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도로가 있습니다. 네,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로데오 라인에서 바로 이제 옆쪽 이제 라인인데 한 블럭 라인인데 소도둑도 보이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술집이나 음식점 그리고 판매 시설, 2층 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 프랜차이즈 뭐 이런 이제 갈비탕집이나 노래연습장, 뭐 요양원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골프장, 뭐 이제 키즈들을 상대로 하는 키즈 카페 같은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밀락 이지구의 정관장도 있고요. 초밥집도 있네요. 그리고 이삭 토스트도 보이고 맘스터치도 지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이제 맘스터치나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광고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로변에 많이 입점을 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로변 상권과 로데오 상권, 그리고 워킹 상권과 이제 차량 상권이라고 하는데, 차량 상권과 도보 상권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자리에서는 안경점이나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광고성과 접근성 그리고 가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대로변과 그리고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이동 동선 중에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좋은 상권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데오 이제 초입 부분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니스프리 이제 화장품점이 있고요. 네, 이쪽에 로데오 이제 초입 부부인데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제 GS25시가 있고 계속 상권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의정부의 롯데시네마 건물인데요. 롯데시네마 지금 건물 모습 보이고 있고, 사실 조금 놀란 게 롯데시네마 주변으로 해서 많이들 상권들이 입점을 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대로변과 로데오 이제 초입 부분이고요. 상가들 지금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 생고기 집이 지금 2층에 위치해 있고 1층에는 안경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리고 2층에는 또 양품 김치찌개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도 지금 입점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상층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음악학원이나 뭐 이제 발레학원, 무용학원 같은 게 지금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로변인데요. 이쪽으로 가시게 보면 왼쪽으로는 다이소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A급의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이런 대로변 상권에서 흔히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이소나 스타벅스, 할리스 커피,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을 많이들 이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차를 타면서 이 내 상권을 이제 알릴 수 있는 광고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지금 입점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소 모습 보이고요. 네, 이쪽 보시면 이제 차량 판매소 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1층을 전층으로 해갖고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KFC, 그리고 바로 또 옆에는 이제 버거킹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이제 스타벅스. 지금은 스타벅스 옆쪽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네, 대로변 상권인데요. 스타벅스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롯데시네마 건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롯데시네마 건물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고복민 김밥도 보이고 이제 1금융권이죠. 신한은행도 지금 입점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은 근생에서 단독 이제 주택이죠.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지금 가는 길이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상가 점포를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2, 3, 4층에는 이제 원룸이나 이제 투룸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세대수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 세대수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보통 1층 같은 경우도 이런 상가주택을 보게 되면 많이 음식점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술집들로 지금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락 2지구를 다녀와 갖고 느낀 점은 중심 상권하고 근생하고 지금 상가주택이 같이 어우러진 지금 상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가주택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이제 큰 업종들, 그리고 중심 상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업종들까지도 이런 상가주택에 지금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 상권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도 나름대로 이제 먹자 골목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중심 상권하고는 개별로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중심 상권과 근생 그리고 중상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 조금 집중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주차 문제가 가장 많아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와 그리고 2, 3, 4층을 이용하는 이제 세대 원수들이 이제 뒤섞여 갖고 주차 문제가 정말 이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밀락 2지구 한 바퀴 한번 돌아봤고요. 입지 조건 확인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 조건을 따질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선, 그리고 이제 인도길이 어디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선 중에서도 주요 동선이 어딘지, 보조 동선이 어딘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 조건도 어디 쪽에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중심 상가 주변으로 해서 대학가가 있는지 아니면 공장지대가 있는지 산업단지가 있는지, 이게 집객 시설이 이제 몰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조건 같은 경우에도 대로변인지 아니면 이면도로인지 이런 상권 분석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투명해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권리 분석이 요하지를 않습니다. 네, 누구나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내는 거 다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한 번씩은 분양권이나 이제 주택을 매매 또는 뭐 임대도 해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쉬운데, 이런 이제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금 능력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정말 내 자금에 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형 상가인지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도 하고 그리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 분석 안에 이제 동선하고 인도길, 주변 도로 여건, 교통 조건도 보셔야 되고 도로 조건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큰 울타리로 상가 진단을 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옥정 신도시 중심 상권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처음에 이제 상권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됩니다. 밀락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락 시설이 허용이 안 되는데, 옥정 신도시는 위락 시설이 다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용도의 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업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밀락 2지구는 이마트와 그리고 주변에 배우 세대가 밀집이 되어 있고,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갖고 상권 자체가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근생이나 상가주택이 같이 어우러지는 상태가 아니고 중심 상권만 딱 한 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현저히 지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권의 배후 조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봐야 되는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능력 같은 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을 진단할 때 좋은 점도 이제 있지만 나쁜 점을 좀 캐치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쁜 점 같은 경우에 상권을 끊어놓을 수 있는 방해물 요소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해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권에서 공개 공지가 있게 되면 상권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의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큰 대로변이 있어서 상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권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익형 상가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밀락 2지구 한 바퀴 지금 돌아본 거 이제 보셨고요. 밀락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상용지가 필지가 이제 35개 있고요. 그리고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6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세대 같은 경우에도 밀락 2지구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옥정 신도시가 배우 세대는 더 많고요. 그리고 중심 상권하고 근생, 그리고 상가주택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옥정 신도시는 중심 상권이 가운데에 딱 이제 박혀 있다고, 항아리 상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도 지금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타 신도시에 비해서 정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먼저 임차가 맞춰진, 그러니까 선 임대가 된 물건을 이제 분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금 능력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서 충분히 분위기도 알고, 그리고 배우 세대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수익형 상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밀락 2지구 오늘 상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옥정 신도시 이제 위쪽으로 해서 동두천 지행역 앞쪽으로 이제 역세권 이제 상권인데 그쪽 상권도 한번 찍어 볼 테니까 그쪽 상권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이것으로 저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